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다들? 예, 주말 저도 뭐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고, 애기랑 실컷 놀았어요. 애기랑 주말 내내 좀 놀아줬더니 저한테 자꾸 앵기네, 애기가. 아, 날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엄청 좋아하네요, 저를. 갑자기. 씻고 있는데 막 쫓아오고 이래요, 애기가. 아무튼 뭐 실컷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잠시만요. 아, 지금 바로 이걸로 나오고 있구나. 예, 잠시만요. 닫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해봅시다. 예. 바로 시장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샤워할 때 꼴이 있어? 뭔 말인지 19금이잖아요, 그거는. 예. 19금이죠. 그렇죠. 여튼, 자, 오늘 시장 잠깐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승이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작됐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일정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올라갈 거냐, 추석 이후에 올라갈 거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 속도에 대한 문제,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지난주에 올라간 거는 어떤 기세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우리 시장이 이 정도 포텐셜이 있다라는 어떤 그 기세를 보여주기엔 충분했으나 그로 인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딱 요렇게 저는 요약이 돼요.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인다 지금.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2,500억을 또 사고 있어요. 2,500억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2,500억. 근데 뭘 사냐? 근데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계속 똑같은 게요. 뭐 말이 좋아서 2,500억이지. 삼성전자만 2,300억 사고 있어요. 2,500억 중에 삼성전자가 2,300억입니다.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저는 우려가 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요건 코스닥 지수인데 이제 오늘부로 과열 구간에 드디어 진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렇게 시키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 이렇게 시킬 때 어땠죠? 지수가 이렇게 이제 쉬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킬 때 이때가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가는 게 베스트. 요거 이게 뭐냐면 지수가 쉬는데 이걸 쉰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그냥 박스.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심지어 약간 우상향하는 기간 조정. 요렇게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어쨌든 뭐가 됐든 뭐가 나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긴 쉬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살짝 우상향하는 정도의 박스권? 사실 이 가능성을 놓고 일단 시장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살짝 우상향한다라는 건 저점도 살짝 올라오고 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흔들릴 수 있어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 급등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기대치도 약간 있지만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마치 지난주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지난주와 유사하게 계속 추가로 급등을 한다?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봐요. 그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수급이 꼬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6월 달에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는 이슈가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양도세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양도세라는 이슈가 7월, 8월장을 만들었잖아요. 6월장은 엄청 강했고요. 6월은 뭐예요? 이제 대통령 취임이 있었죠. 당선이 있었죠. 당선. 6월 초였죠, 이게.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근데 그게 7월, 8월, 특히 7월 한 중순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안 좋았고. 9월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월 1일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첫 거래일부터 안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쭉 올라오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요 시기와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 현 시황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기와 속도. 그리고 이게 돈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을 텐데 그거 한 번만 보여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따라와주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근데 아직 그거는 따라와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오기는 하는데요. 따라오기는 하는데 지금 박스 상단 수준이에요. 사실 7월 8월 박스 상단 딱 그 수준이에요. 지수는 여기가 있는데 아직 돈은 여기 있어요. 지수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돈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수보단 돈에 들어오는 속도가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뭐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수는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성은 좋아요.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된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됐으니까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인버스는 사지 마십시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인버스 공매도 하지 마시고 쉬는 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보세요. 위아래 파동을 다 먹으려고 하면 못해요. 차라리 나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밑에만 공략할래. 차라리 그러든가. 아니면 나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차라리 나는 올라가는 쪽에만 베팅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고 하죠. 네, 딱 이게 걸맞는 속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 걸맞는 속담. 한 방향만 보세요. 차라리.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란 얘기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뭐 각자의 그 생각에 이제 논리만 맞으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지금까지도 설명한 요러한 논리로 인해서 저는 요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어설프게 단기 고점 노리고 인버스 살 장은 아니에요,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장이면 차라리 뭐 박스를 노려서 인버스 뭐 매매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 재미 별로 못 볼 겁니다. 매매를 쉴 필요까지도 없는 시장이라고 봐요. 단기로, 저는 지금 시장 어느 정도로 보냐면, 단기로 조금 쉬는 장이어도, 단타 칠 거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약간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입장인지라, 단기로 조금 과열돼서 쉬는 장이어도, 매매할 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막 급등하는 장보다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하락장을 경험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맨날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만 빠지고, 우리 많은 것 경험했잖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매매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차라리 좀 매매 강도만 좀 조절을 하시면서 한 방향만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승을 안 보면 언제 상승을 봐야 대체? 지금 하락의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지금 하락의 논리라고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대체? 그냥 많이 올랐다밖에 없잖아요. 제일 그게 좀 구차한 논리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논리 하나 가지고 하락을 논하기에는 지금 변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체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말을 하다가 또 생각나면 얘기 드릴게요. 생각나면 얘기하고, 금리 시황은 제가 일괄적으로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어요.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다고요. 뭐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든 제 생각은 50bp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50bp 이하만 아니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심지어 뉴스에도 거꾸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B컷에 기대감이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저는 완전 반대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5bp 인하를 내년 초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요거. 그리고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이 가능성이 제일 높기도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이거는 정작 실제로 가면 위험하다. 이게 이제 가능성은 괜찮은, 가능성은 시장에 어떤 활력을 일으켜 줄 수 있는데, 활력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단행하는 건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50bp나. 아셨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눌러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3주 했잖아요. 3주 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3주 전부터 이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금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각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 생각을 수정할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딱 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번 주 FOMC 있잖아요. 저도 뭐라고 얘기할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이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패드워치 열어놓고 보세요. 패드워치 열어놓고 여기 프라버빌리티를 봐서 12월 10일 기준으로 요 숫자랑 역전되면 그거 위험한 신호다라고 인지하셔라. 기억나시면 3번. 요 숫자랑 요 숫자 역전되면 오히려 그건 리스크다. 그건 경계해야 된다. 라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이미. 기억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요 숫자는 12월까지 4번이나, 요 숫자는 2번이나인데, 베이스 시나리오는 요거예요, 그냥. 요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제가 그 정도로 50bp를 경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면 변수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변수라서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왜냐면, 금리 인하라는 건 단순 무슨 개별 이슈처럼 세론될 만한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이게 금리가 뭡니까? 나름 이게 매크로 지표잖아요. 우리가 이제 3대 매크로 지표 금리 환율 유가에서 제일이라고 치는 게 이거 금리인데, 이게 무슨 개별 종목, 물론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볼 때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세론이라는 게 차익 실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단기 개별 종목들 이슈 좋은 뉴스 나와서 올라갔다 그냥 빠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세론,
그러기에는 금리는 이제 주식을 포함한 에쿼티 자산의 전반을 움직이는 매크로 지표의 1주자가 금리인데, 얘가 인하 기조로 가는 거를, 인하했으니까 이제 인하 이슈는 끝났다?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서 원래 기대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유동성의 유입이잖아요. 예, 금리가 인하되니까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숫자로 확인하려면 가장 편한 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고객 예탁금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객 예탁금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객 예탁금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이 금리 인하가 유동성의 유입으로 이어지는지예요. 이게 이 포인트가 유동성의 유입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세론이 될 게 아니라 규모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유동성 랠리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코로나 직후처럼. 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라서 그거에 기스를 낼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유동성 랠리에 기스를 낼 만한 건 실적 가지고 혹은 경기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죠. 그거 아니면 저는 별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스크로 그래서 보는 거예요. 뭔가 태클을 걸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사실 고객 예탁금이 어디까지 갈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최대한 금융시장으로 좀 끌고 오려고 하는 기조라고 하는데, 뭐 상법부터 해가지고 그 정책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예탁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겹쳐요. 금리 인하도 유동성이 유입의 한 조건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스탠스를 또 정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겹쳐요. 지금 큰 두 가지가. 큰 두 가지가 겹칩니다. 어차피 시황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 만약에 방송하는 거면 시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30분 얘기하고 그 다음 섹터나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사실 매일 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라고 매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7분이나 했네요. 이 정도면 많이 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이제 종목들 봅시다. 관심 종목도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일단 최근 종목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가장 최근 종목이 유니트론텍이었죠. 유니트론텍 6,3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흐름 좋네요. 유니트론텍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오늘 딱 여기 걸렸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여기를 뚫을 거라고 사실 보는데, 예, 여기 오늘 딱 걸렸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오늘 고점이 딱 여기 걸렸었네요. 이게 선 지금 건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거놓은 선이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차트가 허투루 볼 건 아니라는 또 하나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걸릴 자리는 그래도 걸리는구나. 이 녀석 여기서 저항이랍시고 윗꼬리를 일단 한번 달았네요. 근데 저는 여기 뚫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를 뚫을 것 같아서 요거 먹자고 말씀드린 건 사실은 아닌데요. 뭐 단기론 여기 걸리는 자리 맞아요. 여길 뚫어야 시세는 날 거고요. 자, 이런 차트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런 차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저항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뚫으면 어딜 갈까요? 요걸 뚫으면 어딜 가냐면 요 레벨을 가는 거예요. 거길 뚫으면 요 레벨을 가는 거고요. 거길 뚫으면 대시세가 나는 거죠. 빵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뚫으면. 그쵸? 이런 데가 이제 순차적으로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이제 특히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거 하시려면 이런 저항 라인에서 저항 라인을 목표가로 잡고 순차적으로 익절을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빵 간다라는 거는 이거를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N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그래서 큰 N자가 만들어져요. 이걸 일봉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큰 N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빵 가는 시세가 나오면.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아무튼 뭐 이런 패턴은 너무 많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렴하면서 고점이 낮춰지는 그 저항 차트의 대표적인 뭐 예입니다. 이런 거. 에이펙트 한번 볼까요? 에이펙트, 아이고 여기 딱 걸렸네 오늘. 네, 딱 걸렸네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줄 그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줄 거는데 이렇게 딱 고점이 나왔어? 좀 신기하네요. 제가 보면서도. 여튼 오늘 이렇게 한번 슈팅이 여기까지 나왔었네요. 저 라인이 어딘지 봤더니 여기네요. 그쵸? 올해 초에 기록했던 고점 라인. 그리고 지난주에 또 돌파 시도했던 딱 그 자리. 오늘 거기 트라이 했다가 밀렸네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와야죠. 이런 거는 사실. 다시 봐야죠. 그래.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 먹는 자리 혹은 뭐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에서 끊어 먹으면 대신에는 못 먹죠. 그쵸? 반대로 안 끊어 먹으면 욕심내고 안 끊어 먹으면 가끔 대시세 먹을 수 있는데 상당수는 재미를 못 볼 겁니다. 못 보겠죠. 그쵸? 대시세라는 게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장단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내가 매매를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저는 1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시세를 먹어보고 싶은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만 물량을 남겨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크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 후자로 가면 가끔 크게 먹을 텐데 대신 대부분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 딜레마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거든. 정답은 없는데 각각의 맹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 지금 종목이 많아서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지금 코스닥은 음전을 해가지고 하락 종목이 사실 1000개가 넘어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서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솔트룩스 이거 금요일날 급등하지 않았나? 그런 데서 조금 익절해 놓으면 좋은데. 솔트룩스 제가 뭐 리딩을 할 수는 없는데 딱 61선까지 고점 나왔었네요. 이런 걸 조금 익절하면서 가면 편하지 않나? 예. 제가 이거 아마 4만원 언저리 보인다고는 했었는데 38350 찍었었네요. 금요일날. 오늘 좀 빠졌어도 한 35,000원 부근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아직.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거래량은 아니네요. 30분 봉이고. 솔트룩스 금요일날 막 급등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딴 거는 뭐 매매하신 분들 뭐 1번 쳐보라고 해도 다 그냥 조금씩 나오다가 솔트룩스만 1번이 잔뜩 나오더라고. 그래서 솔트룩스가 올라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솔트룩스를 많이 샀구나. 솔트룩스가 금요일날 오후에 올랐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오늘의 관심주 갑시다. 네, 오늘의 관심주
종목 많이 했고, 이제, 오늘 관심주. 오늘의 관심주는, 저는 사실 어떤 쪽에서 관심주를 고를지 섹터는 진지하게 정했거든요. 근데 종목이 고민이 많기는 한데, 지금, 네오이즈 홀딩스도 오늘, 네오이즈구나, 얘는 그냥. 좋네. 진지하게 골라놓기는 했는데, 이쪽에 종목이 많아가지고. 에이펙트 오늘 좋았죠? 요거 하겠습니다. 뭐냐면, 빨리 하자. 막판까지. 마진 가격대 7,700부터 7,900이고요.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7,000원까지면 너무 길고 여기 해야겠다. 7,200원? 7,200원 갑시다. 7,200원 가고 코드 번호는 005740입니다. 제목은 크라운 혜택 홀딩스. 이렇게 갈게요. 오늘의 관심주는 얘고요. 현재 가격이 7,800원이네요. 현재 가격이 7,800원. 그래서 나는 사요. 설명 잠깐 드리면, 저는 오늘 이제 제가 회원방에서도 심지어 종목 얘기는 안 하고 섹터는 얘기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는 아마 지주사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주사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뭘 할지 아직 방금까지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끼 있는 거 할까, 그냥 무난한 걸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조금 고민은 되는데, 제가 고민했던 종목들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걸 고민하냐면, 삼양홀딩스 이런 것도 전 좋아 보이더라고요. 차트 무난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좋아 보이는데,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좀 끼가 있어요. 한번 가면 상한가도 가고 하는 종목이니까. 전반적인 차트의 유형은 다 비슷해요. 이때 이제 한번 올랐다가 쉬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우리가 한 3주 전에 했던 원익도 사실은 그런 류의 주식이잖아요. 원익도 좋아요. 원익도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끼 있는 게 더 땡겨서. 그리고 오늘 홀딩스에서 제일 센 거는, 같은 음식료 이제 농심 홀딩스가, 지난주 후반에 농심이 캐대원으로 치고 가가지고, 그래, 그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농심이 가는 거는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가면은 세게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또 보여준 하나의 예인 것 같고, 농심이 지난주 후반에 강했던 거. 지수는 지금 쉴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매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계속 이슈가 될 만한 거, 지주사가 좀 제격인 것 같아요. 지주사.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크라운 혜택 홀딩스를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거든요. 7월 1일이구나. 제가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회원방에서 이땐가 아마 매수를 했는데, 이땐가 팔았을 거예요, 아마. 조금 먹고 팔았는데 다음날 상한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기억이 나요. 얼마 못 먹고 낼름 단타 쳤더만, 이제 다음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끊어 먹으면 돼지세 못 먹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끊어 먹으면 돼지세를 못 먹어요. 최근에 사면도 그렇지 않았나요? 사면도 여기서 끊어 먹었으면 돼지세를 못 먹죠. 그쵸? 이게 장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사면을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잖아요. 여기, 요 연두색 박스 여기인데, 요것만 먹어도 뭐 10%, 15% 먹을 수는 있는데, 진짜 큰 건 그 뒤에 나왔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늘 관심주는 크라운 혜택 홀딩스. 그리고 얘, 굳이 뭐, 지주사에서 얘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뭐냐고
뭐 물어보신다면 요 끼가 좀 있는 지주사기도 하고요. 자사주도 뭐 많진 않지만 소소하게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만 넣어놓고 좀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여튼 지주사는 전반적으로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주사 좀 봐야 된다. 제가 아마 두 섹터는 계속 좀 봐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뭐냐면 에이펙트 그 9월에 이슈가 나올 만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지주사랑 저는 STO라고 봐요. 이슈만 보면 단순하게 이슈에만 그냥 포커싱을 하자면 얘네들은 일정상 이슈가 나올 법하다. 이게 다 이제 어떤 정부 일정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부 일정으로 한정해서 보면 정부 일정 사고 이렇게 뭐 제가 9월 초부터 아마 얘기했을걸요. 근데 이렇게는 9월 초부터 얘기했을 거고 이제 지주사는 아무튼 이제 볼만한 타이밍이다 하는 거죠. 자, 시장 좀 봅시다. 시장이 제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지수가 조금 내려왔어요. 확실히 내려오는 게 맞아요.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 치고는 센 거죠. 지금도 그거 치고는 되게 센 편인 거고, 지금 일단 선물도 강보합까지 내려왔고 거래소 1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코스닥 하락 종목이 2배, 하이젠 RNM은 제가 공방에서 했는데 저분은 공방을 혹시 들어오신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 방송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공개 방송하느라고 목요일인가? 목요일 하루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하듯이 이제 관심주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게 하이젠 RNM이었고 아마 한 4만원 정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44,500원까지 갔었네. 뭐 한 10% 나왔네요. 이것도 하이젠 RNM. 근데 하이젠 RNM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 삼총사 있죠? 사면 그 다음 또 누굽니까? 그렇게 KNR 시스템, 하이젠 RNM. KNR 차트 이쁘다. 하이젠 RNM. 삼총사. 무슨 삼총사? 액추에이터 삼총사. 액추에이터 삼총사. 조금 더 확장해볼까요? 로봇주 잠깐 봅시다. 얘기 나온 김에 로봇주 잠깐 볼까요? 와, 로봇스타, 안 움직이던 로봇스타가 움직인다?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거 움직인다? 자, 이러면 지금 시장이 뭐 보는 거냐면요. 로봇주 한번 보면 로봇주의 흐름이 액추에이터가 대장. 여기서 뭐 보기 시작했죠? 스마트 팩토리 보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협동로봇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협동로봇. 요거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NXT에서부터 약간 그런 낌새가 있기는 했는데, 물론 오늘 NXT에서 떴다가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이쪽 종목들이. 근데 저는 난 스마트 팩토리 갈 때 왜 못 갔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은. 같이 갈 법 했는데, 이상하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저런 유의 종목들이냐면, 볼게요. 보면 합니다. 저런 거. 티로보틱스. 유진 로봇. 뭐, SBB테크 막 이런 유거든요. 유로메카. 이런 유가, 이제, 협동 로봇 유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얘네들 다 위치가 되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로보. 이게 이제 티로보고, 요게 유진 로봇이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진 로봇은 제가 금요일에 오후에 저희 회원방에서 사실 샀어요. 사서 오늘 시가의 절반 팔았어요. 아직도 약간 들고 있어요. 오늘 시가에 좀 일부 익절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요런 낌새가 있어서 사실 산 건데, 이제 뭐 T로봇, 유진로봇, 그 다음 뭐 SBB테크, 유로메카, 얘네가 다 음봉이잖아요. 얘네가 전부 오늘 그 NXT에서 시세가 좋았어요. 왜 얘네가 시세가 좋았냐면 제가 볼 땐 로보티즈 때문이에요. 로보티즈가 로보스타. 로보스타가 LG전자가 대주주잖아요. 그 LG전자가 2대주주인 회사가 로보티즈. 근데 로보티즈는 시총이 지금 1조 4천억 됐는데 로보스타는 아직도 3,600억이야. 보면 로보스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보스타가 훨씬 로보티즈보다 유망했다라고 많이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공장 자동화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회사였으니까. 예전에 로봇 섹터 하면 지금이야 뭐 휴머노이드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스마트 팩토리였거든요. 거기에 최적화된 회사는 LG전자가 투자한 회사 중에 로보스타였거든요. 이게 더 잘 나갔었다고 예전에. 근데 지금은 벌어져도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이런 애들도 올라올 텐데 오늘 갭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여기서 매매하다 지겨워서 판 종목인데 역시 팔면 가네요. 그쵸? 뭐 오늘 나오는 뉴스가 뭐 로봇 규제 정비 착수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한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로봇주는 이미 트리거가 나왔어요. 로봇주의 트리거가 뭐였죠, 여러분? 로봇주의 트리거가 뭐였습니까? 노란 봉투. 노란 손수건 아니고 노란 봉투. 이거였잖아요,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이었죠. 예, 그래서 로봉법 노봉법 여튼 약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로봇주 내에서도 카테고리가 조금 확장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셔라. 로봇주는 계속 봐야 돼요, 로봇주는. 핵심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셨죠? 로봇주는 약간 핵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섹터가 이미 돼버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의외로 2000전지가 좀 반등하는데? 근데? 저 지금 봤는데 2000전지가 의외로 조금 LNF가 올라와서 그런지 LNF가 이제는 조금 올라왔네요. 2000전지가 반등을 조금 시도합니다. 좀 반등을 시도하네 2000전지. IT 한번 볼까? IT는 뭐 전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좋아요. 두루두루 좋습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은근히 신고가 가는 거 계속 있어요. 아시죠? 제가 바이오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 다 좋은 거 아시죠? 제가 바이오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얘기했던 종목 뭡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바이오에서 제일 선호했던 종목이 뭡니까? 지금도 선호합니다, 근데 심지어. 웬만하면 그 선호하는 그 몇몇 종목들은 안 바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그네들. 네, 제가 에이프릴은 진작부터 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Y바이오로직스 항상 얘기하는 것 같고, 보로노이도 항상 보로노이도 항상 얘기하는 것 같고, 메지온, 오름 테라퓨틱, 온코닉 테라퓨틱. 또 뭐였지? 토모큐브도 항상 뭐 얘기하는 종목이고, 또 뭐죠? 한 요 정도인가? 예. 얘네들 다 좋다고 계속 얘기하죠. 오늘은 보니까 보로노이가 좀 빠지네. 근데 얘 신고가 아니었나요? 그쵸, 얘 신고가죠. 보로노이 신고가예요. 얘는 이제 빠지면 봐야 돼요. 신고가 가서
적절한 타이밍 잡고, 야, 지금도 반등할 수 있겠네. 저희도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눌리면 사야 돼요. 눌리면 사야 돼요. 저희도 보로노이를 사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눌리면 사야 돼요. 야, 얘네들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계속 체크해놓고 보십시오. 뭐 별거 없는 게 그냥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눌릴 때마다 사시면 되지 않겠나. 약간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들은.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에이프릴은 또 신고가잖아, 이거. 뭐 느리긴 엄청 느린 것 같은데 신고가야, 아무튼. 에이프릴 신고가, 보르노이 신고가. 오름테라도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온코닉, 이것도 그렇고. 메지온은 어때요? 아저씨, 메지온도 이렇잖아. 다 올랐잖아요. 다 그냥 우상향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바이오가 별로니, 뭐가 별로니. 근데 얘네들은 다 계속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얘네 다 좋게 봅니다. 근데 바이오가 지수 측면에서 보자면 강세장을 지금 제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강세장이라면 강한 섹터가, 그러니까 코스피로 생각을 해보면 거버넌스 이슈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거든요. 거버넌스 이슈 종목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옐로칩들이라고요. 옐로칩이 뭡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만 아는 단어죠. 옐로칩. 여러분, 옐로칩이란 단어 아시는 분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옛날 분들 얼마나 드시나 궁금하다. 옐로칩이란 단어 혹시 아시는 분? 노란봉투법 아닙니다. 옐로칩 아시나요? 여러분, 옐로칩이 뭔 말인지 아세요? 2번 한번. 그냥 적당히 있으시네요. 적당히. 옐로칩. 포카칩이라뇨. 옐로칩. 얘네가 걔네예요. 아, 몰라요? 그냥 건설증권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옐로칩이에요. 옐로칩. 반대로 이제 블루칩이 있습니다. 블루칩. 반도체 자동차. 전차를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고요. 요 건설증권은행 요런 애들을 옐로칩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불렀냐?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90년대 옐로칩, 블루칩 이렇게 불렀어요. 8,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단어들을 점점 안 쓰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없어진 단어가 됐는데, 거버넌스 이슈 하면 얘네예요. 그냥 이거 6월달에 얘네 셌었잖아요. 6월달에 얘네가 무지하게 셌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가면은 뭐가 가겠습니까? 코스피죠. 6월달에 보여줬던. 근데 6월달은 얘네만 갔어. 6월달은 얘네만 갔고요. 6월달은 얘네만 갔고 1차 파동은 얘네만 갔고, 이제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는 반도체가 거들면 반도체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해봐요.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지수의 하락을 예측한다라는 건 되게 리스키해요. 정말 리스키해요. 왜냐면 봤잖아요. 우리 앞에 얘네만 가지고도 지수 땡길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여기에 반도체까지 붙으면 얼마나 세겠어요. 어마무시할 수 있다고요. 여튼 코스피는 지수 측면에서 강세장이라면 얘네예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거든요.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인데, 특히 바이오. 저는 바이오 잠재력이 되게 크다라고 사실 그래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는 어때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간극을 메꿔줄 유일한 섹터는 바이오밖에 없어요. 예. 요 간극을 메꿔주려면 바이오가 강한 차원을 한번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엄청 센 바이오장 한번 올 것 같아요, 저는. 대장 섹터는 반도체인데, 전 역설적으로 바이오가 한번 엄청 센 타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을 고려하면, 이격도 고려해야죠, 이격. 그리고,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코스피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근데 이제, 만약, 규모가 어떻든 간에 유동성 랠리라는 그런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럼, 혼자만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아니, 돈의 힘으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인데 왜 코스피만 가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 다 땡겨야지. 코스피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비트코인도 가고, 금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유동성장이 맞다면. 근데 전 유동성장 가능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동성 랠리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벌어져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게 코스닥인데, 이거를 좀 크게 봅시다. 그래서 이때에서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2021년 1062까지 갔던 코스닥 지금 845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편하겠다. 주봉도 뭐 이렇게 선을 많이 거나가지고. 이렇죠. 이렇죠. 이게 코스닥이에요. 지금 코스닥의 현주소입니다. 코스닥의 현주소는 여기에 있어요. 아직도. 코스피는 어떠냐면, 코스닥은 요런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코스피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벌어졌다니까요. 지금 이거 뭘로든 좁힌다고 저는 봐요. 그 시도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바이오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가능해요. 2차 전지만으로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왜냐면 시총 최상단은 지금 바이오거든요. 바이오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막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많이 좁혀질 거다. 그 가능성은 있다. 꽤 높다라고 저는 봐요. 또 금리 인하 시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잘 봐야 돼요. 지금 저는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거버넌스 이슈 관련 종목들, 이 정도가 제일 핵심이지 않나. 바이오 반도체, 거버넌스면은 뭐 지주사라고 그냥 뭐 생각해도 무방한데, 옐로칩에다가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 이런 종목들을 향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살짝 오늘 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요 주변 얘기들을 오늘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5번 한번 눌러봅시다. 왜 이런 섹터들을 보고 있으며 이 섹터는 뭐가 강점이고 이 섹터는 뭐가 강점이고, 지금 전반적인 제 생각은 다 요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이해되셨죠? 2차 전지는 오늘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코스닥 시총인데, 알테오젠 바이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펩트론 바이오, 에코프로 2차 전지, 파마리서치, 바이오 헬스케어, 레인보우 로봇,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HLB 바이오, 삼천당 바이오, 코롱 바이오, 퓨젠 헬스케어, 니노공업 IT, 클래시스 헬스케어, 케어젠 바이오, SM 엔터, 오르노이 바이오. 어떠세요? 이제 바이오가 확실히 많잖아요. 다 바이오고,
에코프로 그룹 여기 딱 껴있는 이제 2차전지는 상단에 이렇게 두 개 껴있는 거 있고, 로봇 하나 껴있고, IT 13위에 리노공업 하나 껴있고, 엔터 16위에 SM 하나 껴있고, JYP도 있네요. 18위에.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많아요. 요 이제 20위권 넘어가면 이제 IT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특히나 이제 비중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1위가 알테오젠이라서, 1위가 알테오젠이잖아요.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에코프로 BM 펩트론 합해도,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합해도 알테오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 두 개 합해도 알테오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높아요. 지금. 이게 한때 그 2차전지 랠리가 엄청 크게 있었을 때는 이제 2차전지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높았던 타이밍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어쨌든 바이오가 힘을 좀 쓰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또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에올 7840 딱 요 정도 자리입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자리가 77하고 79였죠. 78 원익도 좋고, 이번 주에 일정 이슈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던데, 뭡니까? 이삭돈을 많이 가네. 메타 커넥트? 거기에서 VR 기기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관련주가 이런 것 같은데, 사피엔 반도체, 라운테. 그래서 지난주에 좀 올랐어요, 얘네가 다. 사피엔, 라운테, 코세스. 코세스 뚫었네. 야, 이거 세다, 이거. 셉니다. 코세스는 이제 또 봐야 돼요. 코세스는 이제 또 봐야 되는 주식이 됐어요. 여기 뚫었죠, 지금. 여기 좀 안착하는 그림 나오면은 포인트 잡힐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근데 얘도 호가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더라고요. 얇아요. 호가가 너무 얇긴 한데, 괜찮아요. 움직임 괜찮네, 지금. 얘는 실적이 사실 좋았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코세스. 유프렉스는 제가 요때 요때인가요? 네, 3주 전에 초창기 때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은근히 한 20% 올랐어요, 얘도 보면. 뭐 장이 좋았기도 했지만. IT가 오늘 AI가 좀 쉬는데, 그래요. 바이오도 좀 그냥 그렇고. 와, 수소는 LTC 가더라고요. 수소 얘기 한번 또 잠깐 해보면, 제가 수소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잠깐 제 스케줄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스케줄. 이제 매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 굿모닝 작전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데, 매일.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밤 몇 시냐? 9시?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TV에 나와요. TV 출연을 합니다. 생방 출연을 해요. 환경. 지금은 딱 요게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전거래 금요일 밤에 이제 환경 TV에서 제가 이제 수소 얘기를 좀 했어요. 수소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없나요? 이거 TV 보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시죠. 여기는, 근데 이게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밤에 누가 TV를 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글리한 시간대입니다. 금요일 밤은 진짜. 금요일 밤에 누가 주식 공부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애초에? 여러분, 금요일에 주식 공부하십니까? 금요일에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그런 거 아닌가, 금요일은? 아무튼 금요일 밤에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보시는 거.
저도 금요일 밤에 일을 합니다. 아, 이게 참. 아, 저 금요일 밤에 11시 30분에 공개 방송도 해요. 예. 11시 30분에 공개 방송합니다. 한경에서. 이거 약간 현타 와요. 이거 끝나고 12시 반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현타 오더라고요. 아, 내가 금요일 밤에 뭘 하고 있나, 지금. 여튼, 요렇게 이제 제가 고정 스케줄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아무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수소 얘기를 했어요. 수소 얘기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는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수소 얘기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미코랑 LTC 얘기했을 거예요. 미코랑 이제 LTC. 근데 오늘 LTC가 10%가 넘게 올라가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각자 장점, 장단이 있죠. 미코는 되게 단단하게 실적이 스테디하게 좋아질 것 같은 회사예요. 왜냐면 인수를 너무, M&A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미코. 사업 포트폴리오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수소랑 그 HRSG 산업용 보일러랑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는 거의 뭐 최강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좀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약간 요런 식으로 가는 주식이긴 한데 LTC는 요건 디스플레이 반도체이긴 한데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그 거버넌스 이슈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자회사를 상장하려고 하거든요. 주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주주들은 반대하고 있고. 최근에 비슷했던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조금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요 분할 상장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정반적인 정부의 정책과 주주들 등살에 밀려서 못했어요. 그거 못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약간 LTC가 그 느낌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업 거버넌스의 수혜주. 약간 저는 이렇게 보고 역설적으로 거버넌스의 수혜주다. 왜? 회사가 자꾸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게 쉬울까요? 이 정부에서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호재로 보여지는. 근데 시총도 너무 작고 이래서 괜찮죠, 이런 거. 최근에 기관이 많이 사더라고요. 예.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저희도 매매를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기 매매의 숙명이기는 해요. 단기 매매를 할 때 저희는 요거 이제 따먹고 나온 건데 요게 이제 단기 매매의 숙명이죠. 큰 거를 못 먹는다 사실은. 단기 매매를 하면. 근데 그럼 항상 이러냐? 항상 이렇진 않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주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와. IT. 아무튼 수소도 분명히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도 보니까 원전이 안 좋죠. 원전이 많이 안 좋은데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는 되게 생각을 해보면 뭐 말이 크게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일관적이긴 하거든요. 특히 AI로 인해서 에너지란이 있는 거는 그냥 팩트인 거고 그거를 타개할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는 게 일단 원전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원전이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느낌에는 현 정부는 그냥 원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원전은 그냥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어쨌든 원전 기술력이 있고 하니까 이거를, 또 살려서 수출은 지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튼 뭔가 다른 거를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스탠스는 어쨌든 보이니까, 현재 정부 정책에서.
그러면 이제 태양광 풍력을 봐야 되느냐 이 스토리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태양광 풍력은 또 글로벌리하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장점이 수소에게 되게 도움이 수소 산업이 좀 커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소에서도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요 사업.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좋아진 거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그 이모 대표를 욕했잖아요. 이모 대표가, 이 XX 대표가 자꾸 너 못생겨졌다, 얼굴이 까매지고 있다, 간이 안 좋은 것 같다, 살이 왜 자꾸 찌냐,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번에 한번 이랬거든요.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뛰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이에요. 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매일 뛰다가 요즘은 솔직히 바빠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뛰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사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주에도 3번 뛰었고, 그래서 그 정장 바지가 이게 아직 이게 키로수는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것도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알 정도인데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이거 지하철 금요일날 이제 정장을 입는데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이게 빠지긴 하나봐요. 근데 이상한 게 숫자는 그대로야. 아니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건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숫자는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근육이 늘어났나봐요. 그런가? 근육이 늘어난 거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키로수까지 빠지면 살이 쪽쪽 빠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키로수까지 빠지면 이제 살이 쪽쪽 빠지지 않을까? 아무튼 바지가 헐렁해진 걸 딱 보고 좀 놀랬어요. 그래서 옛날 옷 꺼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옷이 너무 크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라 지금 제가 약간 최근에 느끼는데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막상 뛰면 이거 좀 이상하다. 지울게요. 막상 뛰면 처음엔 귀찮긴 한데 막상 뛰면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막상 뛰면 이렇더라고요. 막상 뛰면 여러분들도 뛰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 맞춰서 무리해서 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요란하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건강해지려고 뛰는 거지. 그 요란하게 하시는 분들 막 카보나 신고 이 시계 뭡니까 그거? 시계 이름 까먹었다. 시계도 차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싫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좀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쿠셔나 저기 파주 아울렛에서 샀어요. 파주 아울렛까지 가가지고 쿠셔나 샀습니다. 쿠셔나. 그걸로 이제 뜁니다. 좋더라고요. 저도 5km씩 하고 있어요. 5km. 저도 5km씩 뜁니다. 5km씩 뛰고 이제 컨디션 좀 좋을 때는 6km, 컨디션 조금 안 좋을 때는 4km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5km씩 그냥 하는데, 힘들면 중간에 걸어요. 내가 기록 갱신하려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해지려고 뛰는 거니까 힘들 때는 저는 좀 걷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요. 합니다. 자, 또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분 정도 됐고요. 오늘 방송은 11시 반까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뛰는 게 힘들면 빨리 걸으면 돼요. 또 빨리 걷는 거 하시면 되죠. 꼭 무슨
우리가 달리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달리기 선수는 아니니까 건강만 해주면 됐지 뭐. 자, 시장이 코스닥이 좀 밍숭맹숭하고 거래소는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고, 거래소는 아직 살아있는데 코스닥은 그냥 그렇고.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볼까요? 야, 이거 C2G 바이오가 오늘 단타 많이 들어가겠다. 봅시다. 이거 오늘 보호예수 풀리는 날 같은데? 그쵸? 야, 이거 보호예수 받아먹고 올렸네? 이거 오늘 오버행 풀리는 날이에요. 예. 이거 오버행 풀리는 날인데 받아먹고 올렸네요. 시가가 그래서 떨어졌던 건데, 와, 세다. 매수자들은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매수자들은 없어지지 않았나? 옛날에 2년 전, 3년 전에 하던 3년 전이었나요? 지금 없어졌는데? 아마 그 프로가 다시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게 중간에 한번 생긴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방송 활동을 쉬고 있었을 때 잠깐 생겼던 건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섭외가 왔었거든요. 섭외가 왔는데 제가 한 번인가만 출연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이게 주기적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그때 병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여튼 그래요. 그렇긴 한데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여튼 저는 그냥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단타할 생각입니다. 술을 줄이면 된다고? 저 술 요즘 많이 줄였어요. 술을 많이 줄였고, 야식,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살 빼려면 먹는 양을 줄이면 당연히 되겠죠. 술 줄이고 야식 줄이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막 억지로 줄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줄이고,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증권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주위에 보면 맨날 같이 술을 먹는데 근육질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특징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물어보면 술 먹으려고 운동한대요. 술 먹으려고. 술을 먹어도 몸이 안 망가지려면 운동을 해야 된대요. 몸이 여기서 더 좋아질 것까지 자기는 계산하진 않고, 술은 너무 먹어야겠고, 그러려면 운동은 해야겠고, 딱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술 마시려고 운동을 하는구나. 술 마시려고 운동을 하는구나. 야구장 요새 안 갑니다. 야구장 안 가긴 하는데, 이번에 가을 야구 하면 한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화 이글스의 팬인데,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표고하려고 언제 날짜에 가자는 등 난리 났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화 이글스 경기 보러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그건 가줘야 돼요. 저는 한화 이글스의 팬은 아니지만 한화 이글스를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가줘야 됩니다. 가줘야 되고. 일반적인 일 아니고 하나 우승, 여기 또 이글스 팬이 계실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하나 우승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LG 트윈스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저는 LG가 우승할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삼성은 야구를 너무 들쭉날쭉하게 해서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야구를 안 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제 좀 하나 싶으면 연패. 이제 안 봐야지 이러면 또 올라와. 5등에서 맨날 간당간당거리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가 우승하면 한국에 위기가 오나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대구 사람이냐고.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의 팬인 이유는 대구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만수 선수의 원래 팬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봤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이만수 선수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된 건데, 자꾸 뭔가 지역을 우리나라 그거 없어져야 돼요. 지역 가르려고 하고.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고. 자, 봅시다. 너무 사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좀 시장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그냥 횡보예요, 횡보. 예, 횡보. 선물도 횡보. 오늘 1000계약 매도. 아유, 양이 너무 적어요. 별 의미는 없고. 별 의미는 없고. 자, 그거 있잖아요. 이건 야구 팬들은 무조건 공감할 거예요. 여기 야구 팬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된 이유는 이만수라는 그 선수 한 명 때문이었거든요. 그 선수 때문에 그 팬이 됐는데. 이만수가 말년에 삼성에서 약간 팽당했어요. 이만수 선수가 말년에 솔직히 삼성에서 약간 팽당했어요. 그리고 어영부영하다가 SK 와이번스 감독으로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SK 와이번스로 갈아탔습니다. 네, 갈아탔어요. 근데 그게 한 3달을 못 가더라고요. 3달을 못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삼성을 응원하고 있고 삼성 야구를 보고 SK 와이번스 야구는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구 팬들은 팬 세탁이 안 돼요. 야구를 진짜 좋아해서 보신 분들은 많이들 이해하실 텐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내가 원래 응원하던 팀에 너무 실망했어. 나 이 팀으로 갈래. 가보십시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마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제가 SK 와이번스를 응원했던 적이 잠깐 있었죠.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다른 팀 응원하는 것 같더라고, 뭔가, 기분이. 안 돼요. 그냥, 죽으나 사나, 네, 아무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도, 예. 하나 팬들도 올해 드디어 빛볼 날이 오잖아요. 하나가 진짜 그룹에 지금 하나 이글스 야구도 잘하지. 지금 하나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뭐 난리도 아니죠. 하나 오션에. 하나 그룹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바닥은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2차 전지가. 이제는. 진짜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네. 저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아싸리 여기서 조금만 더 밀었으면은 되게 편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딱 그 지점부터 지금 반등이 어쨌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까지 안 갈 가능성도 지금 되게 높고, 에코프로 BM 기준인데, 여기서 박스 치다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박스 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정도에서. 그래서 그 흐름은 저도 좀 체크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가격적으로나 이런 거는 분명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거기까지기는 한데 막 이게 주도 섹터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매력도는 많이 올라와 있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오늘 2차전지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요. 한번 보자. 약간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보냐면, 어떤 형태로 보냐면, 이런 거.
이건 너무 사적인 얘기고. 이 시선지에 대해서 약간 인버스처럼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실제 그렇게 움직이기도 했어요. 기도 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봐야 되나라고 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봐야 되나?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으나, 그래서 낙폭을 이용한 단기 매매만 가능한 섹터, 원래 보던 시각은 낙폭을 이용한 단기 매매만 가능.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격상에서 보고 있다고 했죠. 어느 정도? 그렇다고 뭐 주도주다 뭐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저는 격상에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냥 기술적 트레이딩 편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뭐 일반 섹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일반 섹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고요. 이제는 전 그전에는 일반 섹터로 안 봤어요. 2차전지를 그전에는 일반 섹터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심하게 빠진 것 같은 포인트에서만 단기 매매 아주 가끔씩 들어가고, 한 번씩 계속 꼬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전고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 좀 노렸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섹터로 본다고요. 근데 애초에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기도 해서 그래요. 약간 인버스처럼 움직이기도 했거든. 실제 2차전지가. 이상했거든요. 시장이랑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제가 이제 평범한 섹터 중에 하나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는 뭐죠? 인버스처럼 움직인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저는 그걸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2차전지를 무슨 인버스처럼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2차전지도 분명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위와 4위를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분명히 한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조선이 빠지잖아요. 조선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조선 빠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조선주를 매매 안 한 거는 상관없는데, 고점에 물린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조선기자재를 만약에 이번에 고점에 물렸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이번에 과열 구간이 꽤 있었거든요, 조선. 심지어,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조선 끝난 것 같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섹터 1번 끝났다. 2번 또 갈 거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1번이 2번이에요? 설문 한번 해봅시다.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섹터. 지금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많이 빠져요. 여러분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 너무 압도적인데? 아이고야, 왜 다 2번이다. 큰일 났다. 여러분, 다 2번이지. 이러면 큰일인데. 전부 2번이네. 2번이니까. 저도 사실 2번인데, 여러분들이 전부 2번인 걸 봐서는, 조금 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 요 생각은 좀 드네요. 조금 쉬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요 전부가, 상당수가, 1번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다 2번이면 못 가거든요? 근데 왜 다 2번이야? 조금 그래서 저는 쉬는 기간이 길어졌는데 2번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또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보니까 쉬는 기간이 조금은 길어졌다가 또 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전부가 2번이면 이게 논리가 뭐냐면, 전부가 2번인 거는 이건 되게 리스크예요. 리스크입니다. 아니, 뭐 적당히 2번도 아니고 전부가 2번이었잖아요. 아, 이거는 리스크예요. 근데 아무튼 얘네 좀 쉬긴 해야 돼요. 너무 과열이었어요. 너무 심하게 과열이었어요. 너무 심하게 과열이었어요. 아니, 무슨 동방선기가 이렇게 날라가. 아유,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이 가덕도 테마주가 조선주라고 하면서 이러고 가고, 아,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사실 많이 해서, 이거 1승 이거 세진중공업에서 분사해가지고 그 분뇨 처리하는 회사인데 날라가고. 아휴. 횡보는 아무튼 좀 길겠네요. 예, 횡보는 길겠네요. 여러분들, 맞아, 여러분들은 스마트 머니일 겁니다. 우리 스마트 여러분들. 조선주는 근데 이거를 섣불리 끝났다라고 얘기하긴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조선 사이클 생각보다 길게 가요. 조선 사이클은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보통. 이거 다른 섹터랑 달라요. 그래서 장기로 또 가요. 장기로 또 가는데 이번에 과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2번이라고 했으니 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쉬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면서 보십시오. 예, 쉬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사람들이 지쳤을 때 또 갈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딱 제 생각은 요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조선 기자재. 저도 참 궁금했는데, 오늘 HJ가 가는 거는 요거 대주주 그 3자유증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비싼 가격에서 또 3자유증을 한다고 하니까 개별 이슈로 오늘 강한 건데, 지금 아닙니다. 와, 삼성물산이 오늘 세. 자, 그러면 오늘 그 관심주로 제가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주사 조금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주사를 좀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주사는 지금 한 3주 동안 요 유튜브를 하면서 지주사 성격의 종목은 오늘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와 이제 3주 전이었죠. 원익. 요렇게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원익은 이미 좀 올랐고,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오늘 얘기 드린 종목인데, 둘 다 약간 끼가 있는 유형의 종목이에요. 최근에 지주사 중에 약간 끼 있는 유형이 하나가 튀어나온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요거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최근에 이렇게, 그리고 또 회사 이름 보고 한진중공업 홀딩스니까 이거 뭐 조선주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요 한글로 한진과 이게 얘네가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얘네가 한진그룹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한진중공업을 HJ중공업이라고 하잖아요. HJ중공업 이렇게 부르죠. 이게 한진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진중공업 홀딩스, 이거 다른 회사입니다. 두 개는 다른 회사예요.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조선주 아니에요. HJ가 이거 한진의 약자긴 한데, 얘가 HJ로 가고 요게 한진으로 가고, 이 묘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회사인데 얘는 좀 땅이 많아요.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땅이 많아요. 땅이 많으면 뭐가 좋죠? PBR이 좋죠. 그래서 그런 주식인데, 그래서 우선행하다 최근에 붙었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한번 세게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농심홀딩스가 좀 셀 거예요. 농심홀딩스가 오늘은 좀 세고, 제가 볼 때 좀 또 유심히 봐야 될 만한 홀딩스 주식이 삼양홀딩스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거 삼양홀딩스. 얘는 어느 포인트가 좋냐면, 삼양홀딩스 같은 거는 나름 그 본인의 사업 역량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지주사면서 이제 자사주도 한 10%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이것도 괜찮고,
또 홀딩스 뭐 가장 일반적인 홀딩스 중에 하나가 현대 GF 홀딩스 요거. 얘도 오늘 세네. 현대 GF 홀딩스 이런 것도 좋죠. 현대 GF 홀딩스. 옛날에 회사 이름이 뭐였죠? 얘가 현대 그린푸드였죠. 현대 GF 홀딩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현대 GF 홀딩스, 삼양 홀딩스, 한진중공업 홀딩스, 크라운 혜택 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홀딩스가 뭐가 있냐? 보자. 요 HS 효성 이런 것도 지주사 이슈 때 좀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이에요. HS 효성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대장주 하면 SK, 한화, LG, 두산 막 이런 거죠. 삼성물산 이런 거고. 롯데지주도 괜찮아요. 롯데지주도 괜찮아요. 얘도 롯데지주도 아주 높은 자사주 비중을 가지고 있죠. 32%의 자사주 비중을 갖고 있어서 요 롯데지주도 괜찮고요. 롯데지주 원익이야 뭐 좋고. CJ도 많이 올랐죠. CJ 신고가입니다. 이런 거. 요런 거는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주식?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거. 요런 거는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주식이고요. 콜마 홀딩스는 그 경영권 문제. 저도 한참 좋아했던 주식인데, 이때 매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콜마 홀딩스. 얘는 차트가 다르죠, 아예. 이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좀 차트는 다른데, 콜마 홀딩스. 요런 거는 좀 편하다. 요런 거는 매매가 좀 편한 건 뭐냐면요. 손절가는 되게 명확해요.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저점 노리는 건 가능하겠다, 이런 거는. 여기가 보니까 일봉도 일봉인데, 주봉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맥접이네요. 그런 것들은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자. 코아시아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코아시아는 이제 반도체로 봐줘야겠죠, 그래도. 한진중공홀딩스. 코오롱. 얘도, 코오롱도 괜찮아요. 코오롱. 경고네, 근데. 코오롱도 괜찮고. 얘는 조금 다른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좀 결이 달라요. 요 정도 보면 되겠다. 예, 뭐 더 볼 것도 없고. 대웅 요것도 괜찮던데. 대웅도 괜찮아요, 대웅도 괜찮습니다. 대웅. 좀 끼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게 진짜 많아요. 이게 지주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전국을 찌르는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정상화돼도 5천 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지주사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지주사도 많고 저 PBR도 너무 많고, 어떤 그 사실 어떤 정권도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이잖아요. 건드리지 못했던 그 거버넌스 영역인데 사실은 그걸 현 정권에서 어쨌든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화가 된다라는 전제라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삼성물산 이것도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가잖아요. 진짜 무거운 주식이잖아, 삼성물산. 그러니까 요즘은 이 삼성전기도 엄청 무거웠던 주식인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간다? 이게 유동성 장이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돈이 뒷받침이 안 되는 시장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자, 얘기를 어느덧 하다 보니까 저 지금 문득 시계를 봤는데 30분 다 됐네요. 제 뒤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저 말은 길었지만 오늘의 관심주는 어쨌든 크라운 혜태홀딩스다. 시장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또 내일 또 여러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